2장 재무회계와 재무제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분기하고 그리고 분기한 것을 각각의 티계정에다가 전기하고 자, 그리고 오류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해서 장부를 마감한다. 이런 흐름을 봤었죠. 그래서 결국에 그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과 관련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고 또 수익 비용과 관련된 경영 성과와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라는 것은 이러한 장부 기록의 과정을 거쳐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 관련된 이러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분야가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장부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이라는 것은 장부 기록하는 과정이지만 이 장부 기록을 통해서 얻은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회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라는 학문을 크게 어떻게 분류하냐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구분의 기준은 뭐냐면 자, 우리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 같은 의미입니다. 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을까요? 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영자가 있겠죠. 경영자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기업에 돈을 투자한 주주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정부, 그 다음에 신용평가 기관 등과 같이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회계인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회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계학이라는 학문을 이 정보 이용자가 외부 이용자를 위한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 즉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을까요? 채권자, 주주, 그 다음에 은행도 있을 수 있고요. 정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무회계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관리회계는 이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와 같은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관리 회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이 회계 이론은 이 재무 회계를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재무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정보 이용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에 이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회계 기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수단은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고수단으로 합니다. 재무제표라는 건 우리가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각종 보고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같은 이런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 재무회계입니다. 그와 반면에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자가 원하는
그 보고서를 제공해 주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수 목적 보고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해 주는 주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재무회계는 딱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차 보고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거래 내용을 정리해서 연차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것이고요. 반기 보고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기 보고는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 보고, 반기 보고, 분기 보고 이렇게 딱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에게는 경영자가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딱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재무에게는 과거 지향적인 정보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무회계가 과거 지향적이라고 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보의 성격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관리회계에서는 경영자는 주로 미래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관리회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요 재무회계를 공부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무회계에서는 정부 이용자가 다수기 때문에 어떤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크게 어,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어, 예를 들어서 국외에 있는 기업과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국내 기업 회계 기준만으로는 이게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끔 해서 우리나라도 유럽에 있는 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KIFRS다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기존에 적용하던 국내 기업들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있고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이 기업의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좀 회계 처리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교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해 줄 때 재무제표를 보고 수단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재무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히 보면요. 자, 우리 재무제표라는 것은 회계 정보를 전달할 때 보고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어떤 거였죠,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수익과 비용을 기록을 할 때 현금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합니다.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개념은 뒤에 가서 여러분 또 학습을 하실 텐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생주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을 할 때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발생됐을 때 수익과 비용을 기록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주의로 우리가 성과를 보고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단기 순이익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물건을 판매했을 때 수익을 기록하다 보니까 또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발생됐을 때 비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단기순이익은 진정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현금주의에 의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각 활동별로 얼마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만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표와 같이 병행해서 기업의 어떤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본 변동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자본의 총계가 기초와 기말에 변동이 있었을 건데 그 변동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같은 이런 재무제표만으로는 정부 이용자를 이해시키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석이라는 것도 재무제표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주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별지에 달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 특정한 항목, 계정 과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뒤에서 달아준다든지 이런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을 달아주는 게 바로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재무제표라고 했을 때에는요,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한다는 거.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불러볼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시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공부를 쭉 하게 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현황입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요, 일정 기간에 대한 현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동태적 보고서다, 정태적 보고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재무상태표를 정태적 보고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진처럼 딱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시죠? 이렇게 딱 특정 시점에 자산부채를 보고하는 거다라는 개념이고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동태적 보고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태적 보고서다라는 표현을 써요. 동태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동영상처럼 흘러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성과, 현금 흐름, 자본의 변동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정태적 보고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나왔을 때는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도 문제가 언급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재무 회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재무 회계에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 수단인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